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할 때 PER, PBR 같은 가치지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넓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차트에 그림 그리는 예술가분들 말고 기업을 보면서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PER이나 PBR, PSR 같은 가치지표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런 가치지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가치지표가 얼마 정도면 싼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지표가 뭐고, 어떻게 구하고, 무슨 뜻인지는 네이버 검색만 해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가치지표의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잘 하시고 수익을 크게 지속적으로 시현하고 있는 고수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치지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가치지표가 낮으면 싸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드릴 이야기가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고 투자에서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투자에서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 그 싸우는 상대를 다루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지표의 역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투자자들은 가치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나름 찾아본 쉬운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투자에서 내가 싸워야 할 상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기관이나 외인과 상대한다, 싸운다 라고 흔히 말하죠. 기관한테 물량 뺏기지 마라, 외인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같은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기관이나 외인 혹은 어떤 특정 시장 참여자랑 우리는 싸우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같은 참여자고 꼭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터를 고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진짜로 상대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미래예요. 투자는 미래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과거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정통하고 재무제표에 숨겨진 안전마진 파악에 능숙하다고 해도 그 안전마진과 기업의 가치, 가격 간의 괴리,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미래를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수치를 보며 찾은 재무적 안전마진이나 순현금, 저 PER, 저 PBR 이런 것도 기업의 미래가 우울하고 불투명하다면 주가 하락을 막아줄 발판이 되어주지 못해요. 하워드 막스도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분명하게 투자는 미래를 상대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는 거시경제적 예측이 아닌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썸네일이랑 제목에 가치지표 활용에 대해서 말해놓고 갑자기 미래를 상대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래를 상대하고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고수와 일반 투자자 간의 가치지표 이해와 활용 방법이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갈라지냐? 고수들은 가치지표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가? 라는 두 번째 이슈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투자에서 오랜 기간 성과를 쌓아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들의 투자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들을 기회가 감사하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임 가운데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고수에게 질의 기회가 직접적으로 있던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고수분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차이에 대한 실마리를 알게 됐습니다. 질의 기회가 있었던 곳에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 고수분들께 유독 빠지지 않고 질문했던 것이 가치지표의 활용에 대한 것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의 맥락을 말해보면 이 회사는 작년에 이만큼 벌었고 올해 이만큼 벌고 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엄청 빠지고 있다. 퍼랑 PBR이 이 정도로 낮아졌는데 이렇게 낮은 수치면 충분히 매수 시점 아니냐? 이 정도면 엄청 싼 거 아니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퍼나 PBR의 기준이 있냐? 어느 정도면 싸다고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고수분들은 한결같이 모른다, 정해진 기준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막상 나중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기업이 이러이러해서 얼마쯤 벌 것이다. 그래서 가치지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제가 굳이 미래를 상대한다고 하고 고수는 어떻고 그 외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다 지금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거든요. 차이점을 눈치채셨나요? 일반 투자자의 시선은 과거 실적과 과거 실적에 기반한 가치지표의 계량적인 수치에 머물러 있는 반면 고수들의 눈은 미래 실적 추정과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금 가격에 비교한 가치지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포워드 펄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과거 실적을 놓고 어느 정도가 싸다고 생각하냐고 물을 때, 혹은 계량적으로 퍼나 PBR이 이 정도 찍히면 싸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고수들이 한결같이 그런 기준 같은 게 없다, 정해진 게 없다 라고 답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성공한 투자자이면서 지금 자문사 대표이신 분은 이런 맥락에서 향후 3년간 2배 정도 오를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에 투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귀에는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로 들렸어요. 미래 실적을 추정해서 지금 가격과 비교했더니 충분히 기회가 보인다. 포워드 펀은 몇 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2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흐름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일반 투자자와 고수의 차이가 있다면 고수의 시야는 철저하게 미래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좋아질지, 어떻게 벌지, 얼마나 벌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미래 성장주가 최고다, 혹은 과거 실적은 아무 의미 없다는 식의 그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뭐면 뭐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는 식의 단편적인 사고는 투자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를 상대한다는 것을 놓고 정치, 경제, 외교, 금리, 환율, 무역, 선거 뭐 이런 거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해야 하는 것으로 혼동해서도 곤란합니다. 거시경제는 모든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줘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미래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추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기업 영업이나 산업 측면에서 추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이게 세 번째 이슈인데요. 흐름이 이렇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는 KTNG예요. 지금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좋은 쪽 나쁜 쪽을 모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추천이 아니고 미래를 추산하는 것이 대충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은 이미 공개가 돼 있죠. 재무제표를 아주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영업적 이슈가 뭔지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업보고서를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 가격에서 퍼가 얼마인지 PBR이 얼마인지는 다들 네이버 가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 밴드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만 보고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확률을 조금 더 높이고 수익 기회를 조금 더 잡기 위해서 미래를 상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KTNG의 가시적인 짧은 미래의 굵직한 이슈들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정리될 것 같아요. 일단 누구나 아는 미래는 국내 담배 시장의 축소예요. 당장 네이버에 흡연인구 감소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찾아보시면 남자의 흡연율이 98년 66%에서 2018년 36%까지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담배 시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KTNG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이 회사의 담배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각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연 KTNG는 줄어드는 담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것만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과거 추세는 이랬는데 미래에는 어떨까? 만약 수익을 늘리지 못한다면 지금 주식 가격은 적합한가? 국내에서 답이 없다면 수출 확대는 얼마나 가시적인가? 해외에서 KTNG 담배의 반응은 어떻고 향후 확장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실마리가 잡힙니다. 그냥 감으로 좋다 나쁘다,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숫자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숫자로 생각을 해보실 때 과거의 흐름이 미래에 그대로 연장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미래를 상대할 때 분명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 이슈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래는 공식이 아니에요. 만약 KTNG의 주력 사업인 담배 사업 분야가 점유율 상승 및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수익원인 국내 시장의 축소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 외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 사업은 미래의 KTNG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겠죠. 실마리는 전부 사업보고서나 증권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회사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 신사업이 놀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재활용 사업이거든요. 쇼핑몰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매출로 찍히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업이 담배 사업 부진을 커버하고도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지속적인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것도 숫자로 보는 게 좋아요. 그냥 미래엔 좋을 것 같다, 뭐 뭔가 직감 이런 걸로 투자하면 안 되고요. 진짜 한 번만 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딱 한 단계만 더 가서 이 정도 추산은 증권사 보고서 몇 개만 봐도 종합이 되거든요. 거기 숫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런 보고서를 끝까지 다 읽고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부동산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했다면 지금 가격에서 얼만큼 메리트가 있을지 판단을 또 해봐야겠죠. 여기서 미래 실적 추정을 바탕으로 메리트가 있을지 판단하는 것에서 비로소 가치지표가 등장합니다. 막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퍼가 몇이면 매수 이런 게 아니고 가치지표 기준은 유동적이에요. 이런 판단을 할 때는 과거의 가치지표 그 밴드가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실적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된다면 기업의 배당 성향을 참고해서 배당 증가함까지도 러프하게 추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인삼공사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정관장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마트나 매장, 인터넷 반응 같이 직접 몸으로 겪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미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과 현재까지 사업에 대한 숫자, 그리고 주가를 본다면 내년에 매출과 이익을 얼마쯤 할 수 있는데 지금 주식 가격이 이만큼이니까 내년 수익 기준 PER은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판단이 가능하고 이게 포워드 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매수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게 나와야 별로 메리트가 없다 혹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라는 식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판단은 당연히 단순하고 내가 잘 아는 회사일수록 잘 할 수 있겠죠. 제가 들어드린 예 말고도 미래 실적 추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어요. 해당 예시의 판단 근거에 무역 분쟁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금리 전망, 선거 전망, 환율 전망 이런 거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제외하고 추산할 수 있는 부분을 근거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미래를 상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 철학이 장기간 쌓이고 추산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접근을 긴 시간 구체화하고 수정해 나간다면 시간이 갈수록 투자의 깊이가 더해질 것은 정말 명확하겠죠. 최소한 그냥 감으로 좋을 것 같아서 사는 사람들과는 장기 성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여러 길이 있고 방법론도 한계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바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랑 대가들의 책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과 좋은 투자를 선택적으로 잘 취합해서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